예, 안녕하세요. 컴퓨터 이해의 핵심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 앞에까지는 뭐를 한 거냐면 디자인 패턴을 소개했고요. 디자인 패턴이 왜 중요한지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로 이제 어댑터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이 가지는 아주 깊은 의미.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객체지향적으로 짠다라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께 확실히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어댑터 패턴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해서 디자인 패턴 중에서 제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죠? 그 말 그대로입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는 패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뭐 이렇게 레포트 같은 거 만들 게 많잖아요. 레포트는 이제 뭐 데일리 레포트, 위클리 레포트, 먼슬리 레포트도 있고요. 생산 쪽에서 올라가는 레포트, 인사 쪽에서 올라가는 레포트, 뭐 하여튼 회사에서 보면 각종 레포트 같은 그런 보고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걸 각자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 체력이 되면 짜 되는데 그걸 갖다가 템플릿 메소드로 짜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에리카 아저씨는 이렇게 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짜느냐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은 이렇게 되었지만 일단 이름은 우리가 이제 샘플로 만든 거는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이걸 뭐 레포트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픈, 프린트, 클로즈. 그죠? 요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오픈을 먼저 수행하고, 그죠? 그다음에 프린트를 반복해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를 수행하는 거죠. 되게 좋죠. 봐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레포트를 찍을 때 레포트 템플릿, 레포트 헤더, 레포트 푸터,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추상 클래스라는 건 뭐죠? 상속에 있는 중간 클래스 있는 레벨의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름을 이렇게 주고 여기 이제 함수가 세 개가 있고 그 디스플레이 함수 이거 세 개를 갖다가 어떤 순서로 수행하라라고 정해 놓는 거예요. 어, 괜찮죠?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쯤은 제가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PM도 했었고 아키텍트도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 걸 했었죠. 그다음에 이거 만들었죠. 그다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앱스트랙 앞에서 정리한 걸 갖다가 상속받아서 이제 스트링으로 출력하는 거. 여기는 이걸 상속받아서 문자로 출력하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앱스트랙을 이건 이제 그 추상 클래스니까 상속받아서 이제 실제로 객체화할 수 있는 클래스 상호해야죠. 그러니까 하고 그럼 여기서 보면 오픈, 프린트, 클로즈를 선언했죠? 보이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면 오픈은 프린트 라인을 수행한다. 여기 있죠? 클로즈도 프린트 라인을 사용하죠. 그죠? 요거 수행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바디를 찍는 거는 간단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요렇게 그냥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무에 가게 되면 뭐 SQL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DB 운동에서 갖고 오게 그런 모듈을 짜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짜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죠. 오픈, 프린트, 클로즈.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픈, 프린트, 클로즈. 요거는 단지 이제 요게 반복되기 때문에 주복 선언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에 있는 오픈, 프린트, 클로즈를 셋 다 구현했어요. 보이시죠? 디스플레이는 구현 안 했네. 왜? 할 필요 없죠? 왜? 그건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상 클래스 하나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 선언해 놓고 앱스트랙트 상속받아서
이제 스트링, 캐릭터 이런 것도 쭉 만드는 거죠. 쭉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자, 보세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뭐 이제 뭐 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앱스테이트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뭐 이건 이름 내가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디스플레이 2는 이거 스트링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캐릭터 D1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캐릭터의 정리된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2에 있는 디스플레이하면 이렇게 선언이 되겠죠. 보이시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세요. 앱스트랙 디스플레이 이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캐릭터하고 스트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메인을 개발하는, 메인 같은 거는 한 100개쯤 여러 명이 이제 이 앱스트랙 보고서를 프로그램 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메인, 요 모듈을 짠 사람이 한 10명쯤 있겠죠.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 별도로 누구로 만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보고서를 위한 템플릿은 여기 있죠. 이 템플릿 안에 보면 뭐 캐릭터 디스플레이, 스트링 디스플레이가 한개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일일 보고서고 이게 주간 보고서라고 하면 앱스테이트 디스플레이 일일 보고서. 한 다음에 여기서 D1 디스플레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오죠. 요거 만약에 뭐 월간 보고서다 그러면 월간 보고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개발자가 이 메인은 한 100개쯤 있을 거예요. 이 레포트 만드는 거라고 치면. 이거 100개를 한 10명이 개발한다고 쳤을 때, 이 10명이 이 템플릿 앱스테이트 디스플레이라는 걸 만약 공용으로 디자인 그 분석 설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쓴다고 치면 어떤 개발자가 와도 모양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앱스트랙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사람인 이 메인 만드는 사람이랑 몰라도 되죠. 메인 모듈을 만드는 사람 앱스트랙 누가 만들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캐릭터 디스플레이나 스트링 디스플레이 만드는 사람 메인 만드는 사람이랑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뭐만 되면 돼요? 레포트는 형식이 앱스트랙 디스플레이 있고 그 형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구체적인 사례가 요거는 일일, 주간, 월간 보고서라는 것이 그 분석 설계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메인을 만드는 사람이 와서 이거 선언해서 이렇게 할당 해가지고 그래서 출력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D1, D2 디스플레이 다 똑같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다 다르죠. 예, 요거는 일간 레포트, 우리 예로 보면 요건 주간 레포트, 월간 레포트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객지장의 다형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은 무지하게 중요한 걸 한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어댑터 패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죠.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것도 그게 번갈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형식을 가지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보고서라고 했어요. 그 보고서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죠? 보고서는. 근데 그때마다 보고서가 뭐에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보고서가 가진 형식을 여기다 정리를 해두죠. 그리고서는 요거는 이제 개발 시스템 분석 설계 한 친구가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개발하는 친구는 와서, 저는 일일 보고서니까 요거를 선속해서 오픈, 그죠? 뭐, 클로즈, 프린트, 오픈, 클로즈, 프린트를 구현하면 되죠? 주간 업무 개발하는 친구는 또 마찬가지로 오픈, 클로즈, 프린트 개발하면 되죠? 월간 업무 개발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 연간 업무가 또 새로 추가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되죠. 연간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딴 공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연구한 보고서인데 보고서의 템플릿은 이거잖아요. 이거다가 구현하면 되죠. 자, 봅시다. 이 앞에 제가 봤던 메인을 개발하는 친구를 가만히 봐봐요. 메인을 개발하는 친구는 이 친구들이랑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뭐 일간 보고서가 필요해. 인사관리 일간 보고서. 그럼 그 레포지토리를 찾아보니까 이걸로 돼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를 선언한 다음에 거기다가 뉴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 왜냐면 일간 보고서, 뉴 일간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D1점 디스플레이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템플릿 패턴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객시한 프로그램 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레포트형을 예를 들었지만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관리하면 생산관리하면 모든 화면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인사관리는 인사관리 나름대로 또 패턴이 있고 생산관리 패턴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갖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걸로 표준을 잡아놓죠. 그리고 저는 개발한 친구들, 인사관리 개발하러 온 친구들에게 인사관리 개발 화면을 깔 때는 이걸 상속해서 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 패턴의 하이라이트예요. 객시한 프로그램은 여러 명의 개발자가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 분석 설계를 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레포트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걸 개발하러 온 이런 친구들이 이걸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누가 와서 개발해도 이름은 같아요. 로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사하기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냥 늘리면 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이 친구가 수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혹시 이거 늘어난 거를 사용하는 친구가 모듈을 개발한 친구는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그냥 이거 선언한 다음에 이거 했다고 하면 되죠. 프로그램이 얼마나 간단해지겠어요. 유지보사하기가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제가 이제 피를 떠난 지가 한 10년쯤 돼가지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어요. 개발자들이 대충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그냥 포맷을 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지보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릭 감마 같은 아저씨들이 이 템플릿 패턴이라는 것,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보면 뭐 화면이나 레포트나 이런 몇 가지 것들은 항상 반복되는 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짜냐? 템플릿 메소드 패턴으로 짜라는 거예요. 그런 패턴은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레포트 형식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늘어나면 그 여기 맞춰서 이렇게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기가 참 좋은 거죠. 이거를 쓰는 쪽에 프로그램을 짜는 친구도 여기서 레포트 모듈을 짜는 친구도 서로 불편하지. 서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잘 맞아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디자인 패턴에서 2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그걸 다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가 뽑았던 2개는 이거예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어드터 패턴. 이거 2개는요, 정말 객체지향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요. 이렇게 짜면 정말 개발자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짜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스템 분석 설계와 개발자들을 역할을 확실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질문을 받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어드터 패턴처럼 그렇게 짜고, 어떤 경우죠? 모듈과 메소드를 분리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로직과 메소드를 분리해서 통합 컨트롤하는 개념.
템플릿 메소드는 뭐죠? 화면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짜주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제대로 적용해도 실제로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의 거의 한 80% 정도는 멋지게 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디자인 패턴 하면 물론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한 10가지 정도는 해요. 근데 사실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는 요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과 요번 동영상 두 가지가요.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셔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객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요 부분을 좀 더, 요거 이제 패턴을 연결해서 쓰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댑터 패턴은 어떤 것이고 언제 쓰는 것이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어떤 것이고 언제 쓰는 것인지를 정확히 식별하셔서 지금 제가 샘플 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 번 보셔서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개념만 익히시면 실제로는 쓸 때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요거는 로직과 함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유사한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요거 두 개가 중요해요. 요 외에 디자인 패턴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또 보고 혹시 한 개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꼭 기억하셔서 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멋진 객체장 개발자로,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아니고 객체장 개발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